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비리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미증시에서 이제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중간에 흔들었어요. 이제 뭐 테슬라 데이니 어쩌니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뭐 예상처럼 무슨 뭐 2차전지 섹터의 악재 요인이 아닌 부분들이 발표되고 뭐하고 했음에도 기존에 이제 힘이 강했던 그런 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 증시 흐름을 보면 이제 기존에 강했던 2차전지 그리고 뭐 신에너지 관련된 이제 풍력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서 골고루 해가지고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뭐 조정을 좀 키우려는 흐름들로 갔다가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붙었는데 이건 이제 장 초반부터 붙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초반에 회원분들한테 그런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0% 구간에 금방에 온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오늘 상한가 흐름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2시 반에 이제 뭐 줄상한가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니까 2시 반에 이제 체크를 해서 상한가에 안 박히고 하면은 이제 뭐 분할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다른 종목을 사고 이제 따로 살 종목도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만약에 상한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일 이제 시초가의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나서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을 이제 리딩 코멘트로 이제 드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테마 흐름이 전체적으로 불고 있는데 제가 이제 NCN 수익 스토리 NCN이라는 종목 이제 수익 인증해 주시는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 이쪽 테마는 이제 흐름이 강하게 한번 붙을 수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항상 보면 테마라는 거는 미리 이제 대응을 해가는 거예요. 제가 5월달부터 좀 이제 자주 이제 강조를 드렸어요. 시장이 좀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자 미래차 쪽에서 이제 테마 흐름들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코멘트들을 계속 이제 드렸어요. 왜냐면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숫자는 이제 아직 보여지진 않는데 뭔가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성장 초입의 구간에 보여지는 그런 이제 실적들이라든가 매출 상승세들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쪽 관련된 섹터 전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스탠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코멘트들을 미리 정리를 해드리고 회원방송에서도 저번주에 이제 자율주행 이쪽은 이제 1차 파동이 시작되는 부분이라 숫자가 안 보이고 테마성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나고 어제 이제 뭐 테슬라 데이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테슬라에서 주주총회를 하고 테슬라 데이 관련 이슈들이 막 붙으면서 앨런 머스크가 트리거를 당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우르르 폭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포지션들을 미리 취해가고 있었죠. 계좌 비중에 어느 정도 섞어서 이제 기다리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테마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챙겨가는 포지션들은 어떻게 보는 것들이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이제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우린 7개월 전부터 다 막았다. 사실 이 이전에도 2017년, 18년도에도 이제 관련 코멘트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은 이제 추려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냥 계속 움직이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 포지션들을 계속 취해갔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회원방송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후에서 10년 후쯤이 이제 보통 시작이 될 텐데 요럴 때 보통 이제 테마가 강하게 붙는 경우들이 많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제 파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도 대충 뭐 한 18년도 뭐 요때쯤부터 이제 파동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동들이 보면 2차전지가 지금 어때요? 슬슬 이제 슈티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초입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이었죠. 근데 소재 기업들은 2015년도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테마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마가 붙을 타이밍이었는데 이 자리를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로 코로나 테마가 대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코로나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류가 다 멸망을 하지 않는 이상 지나갈 이슈니까 돈이라는 건 어때요? 이 다음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겠죠. 자, 우리가 5G라든가 전기차를 왜 인프라 구축을 할까요? 결국은 자율주행을 준비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 카테고리가 이제 슬슬 움직일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자,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보여지기 전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보통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됩니다. 왜? 숫자가 보여지는 규모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뉴스화 되고 자꾸 하다 보면 마케팅 효과가 붙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돈이 몰리면서 이제 버블을 키워가는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도 앞으로 1년에서 3년 안에 이제 그런 버블들이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선대형 포지션들을 우리는 지금 취해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평생투자님 이제 수익 인증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내일부터는 보면 이제 쭈루룩 회원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는 포지션들이 나오겠죠. 오늘 이제 상한가 박히고 뭐하고 했으니까 지금 100% 넘어갔는데도 오전에 제가 코멘트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매도 포지션을 안 보고 그냥 끌고 가는 회원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절반 매도 후에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이 종목을 보면 테마는 관심이 몰리기 전에 모아가는 거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2월 달부터 이제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숫자 같은 부분들도 자,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포지션들이 분기에 이제 보여지는 기업들이 몇몇 있었고요. 자, 2월 달에 이제 작년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뭐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코멘트를 정리해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자,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폭락이 왔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움직이려고 하다가 코로나라는 폭락이 오면서 코로나 테마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코로나 테마주들이 이제 시세를 크게 내주고 이제 버블이 크게 키워지는 포지션들이 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포지션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초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테마라는 거는 이슈가 붙을 때는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을 때는 어때요? 지금처럼 이슈가 붙었으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300%를 주든 500%를 주든 1000%를 주든 지금 자율주행 테마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아다스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운전 보조 장치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 확실하게 숫자가 보여지는 포지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얼마가 급등을 하든 굉장히 큰 되돌림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게 붙을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니까.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라는 건 심리에 의해서 버블도 만들고 침체도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만들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어때요? 밸류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폭락이 예정되어 있는 상승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급등 흐름이 진행이 될 때 따라다니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베이스로 가치를 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항상 테마는 관심이 몰리기 전에 미리미리 모아가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중을 2%고 5%고 포트폴리오에 추적해서 하나 둘 최근 이제 어제까지 담아가는 포지션을 취했어요. 오늘 장 초반까지 이제 관련 코멘트들을 이제 회원분들한테 많이 드렸는데 이 이후부터는 주가가 이미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율주행 테마는 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보는 거고 모아가는 거는 다른 쪽을 모아야죠. 자, 자율주행 관련된 카테고리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칩셋 미디어라든가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유니퀘스트라든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요. 이미 움직임이 보여지는 기업들은 밸류 체크를 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밸류 체크가 안 되는 기업들은 위험한 포지션인 거예요. 항상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는. 그러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이제 관련 테마를 모아야 되겠죠. 자, 4차 산업 관련된 테마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수가 이제 크게 빠져서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그런 포지션들을 염두에 두고 현금 비중을 만약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비중을 묶어두고 리밸런싱 포지션을 보는 거지
그 비중을 활용해서 보유진을 종목들이 있다고 막 담으면 어때요? 시장 폭락이 온다라든가 밸류가 이제 정상 수준으로 갔을 때 싸게 살 기회를 현금이 없어서 또 다 놓치는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 밸류고 기업 밸류고 밸류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이제 단기적으로 100%가 올라오든 200%가 올라오든 올라오게 되면 이제 기업 시총이 예를 들어서 500억, 1000억이던 기업들은 1000억, 2000억이 되는 거고 2000억, 5000억이던 기업들은 4000억,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업 이익들을 끌어올리고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간 동안 장기적인 조정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산업이 빠르게 개화를 하면서 당연히 포지션들이 더 좋아지는 흐름들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자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테마는 이제는 따라다니기가 조금 늦은 포지션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도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파동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관련 포지션들이 보이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가 안 보이는 기업들은 따라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밸류가 보이는 기업들, 자 상승 여력이 얼마다라고 체크가 가능한 기업들,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카메라 모듈 섹터가 될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섹터가 될 거고, 요런 이제 반도체 sek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반도체 섹터라든가 이제 모듈 섹터 중에서는 이제 밸류가 아직도 밸류 매력이 100% 이상 남아 있는 종목들이 관련 이슈를 물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서 보는 건 좋은데 지금 이제 급등주들을 따라다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 물론 조정이 30%건 50%건 이제 진행이 된 구간에서는 또 이제 관심을 가져볼 그런 포지션들이 오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좋은 포지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마의 트리거는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해서 이제 풍력 관련된 테마들이 강하게 붙으면서 관련 이슈들을 이제 뭐 기자들이고 뭐고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막 이제 뉴스고 뭐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공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관련 내용들이. 그러면 모르던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는 부분들도 많고 장기적인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스탠스들이 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돈을 투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커지는 경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다 되고 이제는 뭐 새로 사기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끊기게 되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끼리 폭탄 돌리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상승 흐름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테마의 트리거는 대부분 정부 아니면 기업에서 나온다. 근데 이제 그럼 테마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앞으로 뭐가 나올까?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기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같은 관련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제 자율주행 차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지금 뭐 3단계가 왔니, 4단계가 왔니, 5단계가 완전 자율주행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업들의 이제 투자 이야기라든가 관련 이슈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슈가 붙기 전에 관심을 가져두고 포트의 일부분을 할당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이슈가 붙었을 때는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봐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이런 포지션들을 거꾸로 취해가다 보니까 이슈가 붙었을 때 비싸게 사서 거기서 더 비싸게 팔겠다고 뭐라 그래야 되지? 투기적인 발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굉장한 위험한 포지션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사실 투기적인 비중을 할당해서 운영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타하는 개념도 사실 100% 정도의 수익률은 단타 수익률이에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자주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이 경험이 없을 때 제가 이런 소리 얘기하면 다 미친놈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예요. 샀다가 운 좋으면 며칠만 해도 그냥 100%라는 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100% 같은 수익률은 단기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2, 3년 정도 파동이 제대로 붙으면 500%, 1000% 파동이 나와요. 이제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수익률이에요. 우리 10년에서 30년 보면 이제 파동이 이제 한 3000%에서
10,00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00,000% 정도까지도 나와요. 이제 뭐 진짜 뭐 많이 성장하는 기업은 100,000% 수익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들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리고 단기 수익률도 이제 뭐 100%, 300% 정도 보고 이제 사이즈를 잡아가야 되는데, 보통 뭐 이제 단타라 그러면 뭐 3%, 5%, 6% 이 짓거리들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자, 100% 이상의 이제 파동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확률적으로 확률만 높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상장 폐지해봐야 손실이 100%밖에 아니니까 이제 상장 폐지 확률보다 수익 100%의 확률을 더 키우면 손실이 불가능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제 3%, 5%, 10%는 언제라도 이제 점한가도 맞을 수 있는 거고, 뭐 개파락으로 해서 막 10%, 20%씩 빠져갖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오버나이트에서 이제 운영을 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버나이트 하면 위험하다 그래갖고 당일 단타라는 게 또 유행을 해요. 그래서 3%, 5% 뭐 장 좋을 때 잠깐 들어가서 먹고 빠지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큰 기회들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매를 짧게 가져가면 짧게 가져갈수록.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죠. 자, 지금 이제 그럼 자율주행 테마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될까? 자, 머스크가 보면 한 달 내에 자율주행 완전 버전을 공개를 하겠다. 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상승이 시장이 크게 나쁘지만 않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이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포지션들이 나오고 이 공개되는 임박한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주가 선반영했다 그러고 미리 내다 파는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관련 이슈에 불을 뿜는 이제 물을 끼얹어주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투자 확대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수년 전부터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시대에 이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삼성그룹이 과거에 하만을 인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제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뭐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인수하고 뭐 하면서 그런 관련 포지션들, 그리고 또 현대차도 어디랑 이제 협업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붙을 때마다 당연히 들썩들썩 하겠죠. 그럼 이제 폭락이 나오고 뭐하고 할 때는 밸류상 이제 기업이 망할 위험만 없다 라는 부분들이 보이고, 시총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 라는 부분들이 보이는 기업들은 조정이 크게 나올 때마다 좋은 기회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5년 후, 10년 후까지 그런 기회들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30%고 50%고 70%고 자, 폭락이 나오는 구간들을 기다리면 그런 포지션들은 1년 후고 2년 후고 3년 후고 언제든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항상 그런 포지션들을 기다려서 우리가 비중을 할당해서 포트에 꾸려보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자, 배터리데이 머스크 등장에 빵빵 완전 자율주행차 곧 출시한다. 막 뉴스들을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머스크는 이제 뭐 여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뭐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개를 하겠다 뭐 그런 거지, 뭐 당장 이렇게 막 보면 뭐 1년 후에 상용화 하겠다라는 식으로 막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상용화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미 자율주행차는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부분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자동차에 입혀져서 나오고 있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로 연결을 해서 테슬라 자동차는 이미 다 그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동차에. 그래서 뭐 이제 진짜 완전 자율주행 구동이 가능하면 자, 그 플랫폼을 이제 탑재만 하게 되면 기존의 테슬라 자동차들은 이제 뭐 그냥 다 자율주행 이제 구동이 가능한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테슬라가 이제 대장이 될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플랫폼 산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쪽은 이제 독과점적인 이제 시장이 되다기보다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달라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좀 늦어가는 포지션이다. 비중을 많이 할당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다른 테마라든가 다른 이제 지금 소외받고 있는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지션을 이제 계속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테마 흐름들이 좀 보이려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되면 이쪽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나 좀 뽑아놓은 거 있으니까 비중을 좀 늘려보고, 만약 지금 출발하면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다른 쪽으로 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코멘트를 계속 들고 있는 쪽이 보안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치주 쪽은 지금 외국인 수급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제 뭐 시그널들이 보여지면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라도 이제 가치주 섹터 비중을 좀 이제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보면서 성장 섹터 비중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 대응에 대한 코멘트들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이제 리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먼저 대응을 해가죠.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담아가고 헬스케어 비중도 35%까지 늘렸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중을 줄였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동안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담아놨던 종목들에서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지만, 리딩은 미리미리 리스크 요인이 보이면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들을 코멘트들을 드리고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탠스들을 이야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항상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런 포지션 대응은 이제 왜냐면 회원분들은 바로바로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줄여가는 포지션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런 선 포지션을 대응 포지션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라든가 또 그 관련 기업들의 내용이라든가 또 이 섹터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업황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뭐하고 하면서 기회를 계속 찾아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계속 찾아드리는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기회들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라든가 회원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지션 대응들을 해나가는 거죠. 사라 팔라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리딩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항상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내용들을 회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한 내용들과 그 맞춰서 이제 관련 기업들을 추려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 부분에서 내가 관심이 동하는 쪽에 이제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선택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거라는 거죠. 다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 당장 내가 수익을 보지 않더라도 다른 회원분이 수익을 보더라도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뭐하고 하면서 요런 부분들은 맞아 들어갔구나, 요런 부분들은 틀렸구나, 그리고 틀린 포지션과 맞은 포지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입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수익은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가는 과정인 거죠. 투자라는 거는 항상 관심이 몰려있을 때는 리스크한 포지션이에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엄청 떠들기 시작할 거예요. 종목들이 이렇게 폭등하고 뭐하고 하면 여기서 이제 상승이 더 이어지든 어쩌든 이제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겠지만, 이제 상승이 이어지고 이제 이게 급등 흐름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이제 언론에서는 더 크게 떠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꼭지를 물게끔 만드는 거예요, 일반 개미들이.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항상 경계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테마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많이 취하고,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야 뭐 이제 신규 포지션들을 조금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진 것들만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보안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자, 관련된 이슈로 이제 옮겨가는 포지션들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테마 비중은 딱 정리를 해서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0%고 어때 상황에 봐서 15%고 이렇게 맞춰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가는 부분들은 이런 테마 비중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이제 뭐 기존의 주도 섹터가 바뀌고 할 때 그 공백에 이제 움직이는 관련 종목들을 보면 보통 이런 테마 흐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중을 이제 약하게 섞어주고 뭐하고 하게 되면,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흐름을 맞추게 되면 이제 계좌 방어도 어느 정도 됩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하락을 좀 줄여주고 뭐 요런 포지션들도 만들어지는 거죠. 요런 테마 수익들을 어느 정도 이제 취해가는 부분들이 포지션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테마주들을 이제 좀 섞어주는 그런 비중들은 이제 투기적인 비중들이지만
미리미리 이제 언급을 드리는 부분들과 이제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이유는 회원분들한테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내가 이거 봐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때부터 내가 이거 갈 거라고 계속 담아가라 그랬지 않냐. 그래서 상한가 바뀌고 내일 점상한가 날아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이 맞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포지션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테마라는 부분들을 내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회원분들이 운영을 안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비중을 운영을 할 거면 바이오고 테마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쌓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쪽 관련된 비중은 제가 운영을 하면서 리딩을 하는 거지, 진짜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포지션은 단순 테마로 이제 단타 수익, 무슨 뭐 100%, 200%, 300% 이런 수익을 취해가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늦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2017년도부터 리딩을 해오면서 우리가 취해갔던 포지션과 이제 맞았던 부분들과 틀렸던 부분들, 그리고 시기가 너무 빨라서 이제 소외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파동들, 그런 파동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해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배우면 이상한 짓들 안 해요. 회원분들 중에도 초기에는 뭐 단타꾼들 많았어요. 이제는 뒤에서 등 떠밀어도 못한다고, 그런 거. 이런 제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 경험들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입혀드리기 위해서 수익률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 안 좋은 이야기들 하고 뭐하고 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막 싫어요도 많이 달리고. 그때 하나솔루션 뭐 그거 있을 때 하나솔루션 수익 인증 영상 보세요. 거기서 이제 니콜라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날 밤인가 무슨 갑자기 나왔어요. 뭐 니콜라 사기설 해가지고. 그리고 뭐 CEO가 이제 물러나고. 그런 것들이, 그런 CEO가 진짜 물러날지, 니콜라가 진짜 사기가 맞는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니콜라가 기술을 갖고 있나?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주가는 막 올라. 왜 올라가요? 이상하게 기대감 이제 부풀려가지고 과장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니콜라 같은 경우는 GM에서 이제 투자 철수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게 발표되고 뭐하고 하면 개작살 나겠죠. 근데 만약에 GM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기존에 이제 계획대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찌라시 뿌리고 있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리포트를 썼죠. 니콜라가 이제 뭐 사기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뭐가 있으니까 GM이라는 데서 수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거지. 걔네가 무슨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그 대기업들을 운영하는 그런 데서 아무렇게나 하겠냐 이거죠.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도 지금 니콜라 사기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과거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매도들이 공격을 하고 뭐하고 했을 때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이제 다 환호하지만 그때 이제 막 주가가 막 50%씩 막 흘러내리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보면 이거 머스크 죽일 놈 다 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뭐 투자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지 남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항상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는 생각을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기업을 샀고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데 마이너스 70% 빠졌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기업이 살아나서 수익을 많이 주기도 하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 리스크에 대한 관리 포지션은 시스템으로 정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놓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이제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포지션들을 취해가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같은 거 제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잔소리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미리미리 이제 담아가다가 자, 이슈가 붙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도 포지션들을 본다는 거죠. 머스크에서 앨런 머스크가 요 관련된 코멘트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르게 돼 있었는데 머스크가 트리거를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